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두 청춘 남녀의 진실한 사랑을 목격한 미물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국가출판물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저희 소우쿨 극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략 4주에서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만 이야기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전 11시경입니다. 목요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안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려 합니다. 10월 중순이나 말 무렵에는 다시 원래처럼 일주일에 3번 올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게도 벌써 올려주신 분도 많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더하여 기왕에 올린 영상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강원도 땅 명주에 양어지라는 연못 같은 개천이 있었다. 맑은 품성을 가진 어떤 처녀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매일 물고기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 처녀는 양어지의 물고기를 가족이나 친지처럼 여겨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고기를 동무 삼아 대화하기를 즐겼다. 물고기야, 오늘은 어머님이 편치 않으셔서 수발 들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단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처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자그마한 물결을 일으키곤 하였다. 처녀의 발걸음 소리만 나도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 처녀뿐 아니라 고기들도 그녀를 가깝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록 사람과 물고기 사이였지만 여러 생을 통하여 오랜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도 몰랐다. 소녀가 고기들과 소통하며 선녀처럼 지나는 사이에 한양에서 한 젊은 선비가 명주 땅으로 왔다.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글 공부하려고 온 것이다. 듣던 대로 명주는 산수가 수려한 고장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은 미인 또한 많겠지. 젊은 탓일까? 한편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며 서생은 길을 가고 있었다. 얼마쯤 갔을까? 개천 옆에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보였고 그 바위 위에는 웬 선녀 같은 여인이 어린 여자아이와 같이 앉아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 저 바위에서 잠시 쉬어 가야겠구나. 서생은 가던 길을 돌려 젊은 여인이 앉아 있는 넓적 바위로 다가가서는 없는 용기를 짜내어 말했다. 소생은 한양에서 이곳 명주로 과거 시험 준비하려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낭자께선 이곳에 소풍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처녀가 얼굴을 붉혔다.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명주 지방의 한미한 토호의 딸이옵고 이 아이는 저희 시녀인데 집에만 있기가 무료하여 이렇게 바람이나 쐴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풍광이 참 좋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멀쩡하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서생은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고 처녀도 선비를 싫지 않게 생각하였다. 서생은 그 근처 절에 몇 달을 기한으로 숙식을 정하였다. 그런 다음 글 읽는 틈틈이 양어지 근처를 산책하였다. 그러니 자주 만나고 친해질 수밖에. 어느 날 서생은 자기의 은근한 뜻을 적은 편지를 처녀에게 전하였다. 처녀는 벌써부터 기다리는 바였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허락하고 있었으나 부끄럽기도 하고 사리를 따져 말하였다. 양갓집 여인이 어찌 함부로 누구를 따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공부하는 몸이니 장차 한양에 돌아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또 집안끼리 말이 오고 가서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낭자의 말을 서생은 옳게 여겨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춘의 열정을 어떡하랴. 게다가 풋정이니. 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앉으나 서나 보고 싶은 것을 남의 눈을 피하여 만나는 일이 거듭되었고 서로 마음속으로는 굳게 맹세하는 바가 있었다. 과거 시험 때가 다 되어 서생은 한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소생은 잠시 떠나야 하오. 한양에 가서 과거를 치르고 급제한 다음 부모님께 여쭈고는 그대를 맞으러 오겠소. 처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소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헤어지지만 후일을 위하여 조금만 참읍시다. 서생도 눈물이 글썽해졌고 서로 두 손을 맞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생이 한양으로 떠난 뒤로 처녀는 더욱 물고기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갔다.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서생과 더불어 남몰래 만나던 곳이 양어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얘들아, 그이는 지금쯤 한양에 도착하셨겠지. 낭자는 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친구처럼 형제처럼 말을 건넸다. 언제쯤 나를 데리러 오실까? 아마 곧 오시겠지. 양어지 근처의 바위에 앉아 이런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젖은 집단 태우듯 이런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딸의 속을 모르는 부모는 나이 찬 딸의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모르는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서생이 벼슬길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불렀다. 내 나이 올해 몇이더냐? 19입니다. 벌써 그리 되었구나.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이웃 마을에 참한 신랑감이 있다기에 한번 만나보려 한다. 내 의향은 어떠냐?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의사가 없사옵니다. 의사가 없다니? 혼인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부친의 말이 그녀에게는 마치 청천벽력같이 들렸지만 어찌 거역하겠는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처녀는 시간만 나면 양호지에 앉아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물고기들은 낭자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 어김없이 몰려왔다. 조바심과 초조 속에 잠겨 지내던 처녀는 생각다 못해 비단 조각에다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세세히 적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서생에게 전할 방법이 없었다. 처녀는 비단 조각에 쓴 편지를 들고 양어지로 나왔다. 고기들아, 한양에 계신 그이에게 이 편지를 전해드려야겠는데 방법이 없구나. 너희들 중에 누가 내 뜻을 알거든 제발 나를 도와다오. 처녀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비단 편지를 양어지에다 던졌다. 편지가 미쳐 물에 떨어지기도 전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뛰어올라서는 그놈을 채더니 얼른 삼켰다. 처녀는 물고기가 편지를 전할 재주가 있다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었기에 양어지에 와서 넋두리하고 편지를 던진 것이었다. 서생에 대한 순결을 지키려면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양어지의 몸을 던져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한편 한양에 돌아간 뒤 서생은 노상 낭자 생각만 하였다. 그러나 쉽게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차일피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생은 창거리를 사러 장에 나갔다. 아버지의 생신이라 색다른 음식을 마련하려고 직접 나섰다. 한양에서 제일 큰 칠패시장 어물전 앞을 지나다가 유난히 큰 잉어가 눈에 띄어 걸음을 멈췄다. 마음이 쏠렸고 어물전에서도 권해 서생은 그 잉어를 샀다. 양반 도련님이 고기를 사니 주인이 손질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고맙다고 생각한 서생은 서서 주인이 칼질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렵쇼. 이게 무엇이야? 칼질하던 주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고기의 배를 가르니 거기에서 비단 조각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무엇이 적혀 있는 비단 조각이었다. 이상하게 그 비단이 눈에 익다고 생각한 서생이 달라고 해서는 들여다보았다. 글을 읽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명주에 갔을 때 서로 후일을 언약하였던 처녀가 그녀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한 편지였기 때문이었다. 서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물고기와 비단 편지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앉아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글 공부한다고 타향에 가서 남의 집 규수를 후려놨으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단에 쓴 편지를 잉어가 삼켰고 또 그 잉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니 이는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가 보다. 너는 이 길로 떠나서 그 규수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내가 서신을 하나 써줄 것이니 가지고 가라. 서생은 서둘러 명주로 떠났다. 잉어와 비단에 쓴 편지, 아버지가 써준 정중한 편지, 또 급히 마련한 예물들을 가지고 떠났다. 명주에 도착하니 마침 그날이 낭자의 혼인날이어서 안팎이 부산하였다. 아직 신랑은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왁자지껄하였다. 서생은 불문곡직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낭자의 아버지를 만났다. 가져온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여 입을 딱 벌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노인은 얼마 만에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을 감동하게 한다더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히 되는 일이 아니지요. 오늘이 혼인날이어서 비록 낭패이기는 하나 그쪽을 파혼케 하는 수밖에 없구려. 이때 신랑이 도착하였다고 대문 쪽에서 왁자지껄하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급히 나가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서생이 가져온 잉어와 비단에 쓴 편지도 보였다. 누구나 다 감탄하였고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부는 서생과 맺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혼인 잔치하러 온 신랑 집 사람들도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파혼에 동의하고 돌아갔다. 결국 낭자의 집에서는 서생을 사위로 맡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음식이나 다른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는 터라 그냥 그대로 예를 올렸다. 처녀는 한숨과 눈물로 그날을 보냈는데 혼인날이 되자 두 사람이 늘 만나던 양어지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차에 뜻밖에도 꿈에도 잊지 못하던 서생과 혼인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다 놀라워하였다. 젊은 두 남녀의 일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아름다워서 입에서 입으로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멀리서 일부러 마음 먹고 이 두 젊은 남녀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 조선 팔도의 청춘 남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이자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인 신증 동구겨지 승남 제44권 강원도 편에 실려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